송전선의 고장 계산각의 대칭분 회로. 이제까지는 계통을 하나의 등가 발전기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산이 좀 쉬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계산하려다 보니까 여러 개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개가 송전 계통에서 고장이 일어났을 경우, 발전기가 여러 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장상의 전류라든가 전이 상승. 아까도 단락줄로 계산했는데 발전기 2대 이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복잡해지니까 송전망의 고장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부분을 보시니까 송전선의 고장 계산은 등가 발전기 한 대의 경우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없다 이거죠. 발전기 쪽에서 오는 거는 발전기를 막 병렬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지만, 송전망 같은 경우는 막 병렬, 직병렬로 막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또 발전기에 대한 임피던스라는 걸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되진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계통으로 구성되고 있다 하더라도 고장 계산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쉽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대칭분으로 하듯이 그거를 송전망을 끄집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회로로서 이제 만들자 이거죠. 고장점에 있어서 3상의 전선상에 3개의 단자를 생각하고 거기로부터 인출선을 뽑아서 그 끝에 단자 ABC를 만들고, 예? 그 단자의 뒤편에 점선과 같은 칸막이를 세워서 송전선로 쪽이 보이지 않게 한다. 이건 등가 회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냐? 송전선이 이렇게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서 요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하나로 전부 다 한 다음에 여기 단자 부분을 뽑아가지고 그것만 딱 끄집어내서 그것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런 회로가 있는데 그걸 여기 단자를 A, B, C 상을 뽑고 요걸 그냥 다 더해가지고 하나의 회로를 보고 난 다음에 요 3개만 끄집어가지고 거기다가 3상 단락을 시키든지 성간 단락을 시키든지 일선지락을 시키든지 하면 걔는 임피던스 하나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다.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송전망이 복잡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가회로를 그릴 때 요런 부분들이 이제 그 유형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R리가 영상 부분에서는 3R리로 바뀌어진다고요. 여기 지금 영상 부분을 계산할 때 여기 부분 계산 안 합니다. 왜? 건너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요거를 먼저 보시면은 아까 단자를 뽑았습니다. 단자를 뽑아서 한 상에다 접지를 하면 이게 일선지락 전류. 요 앞에 그 계통은 그 있는 부분이고, 요 앞에 계통이 있다라고 치고, 거기다가 두 선을 접지하면 이선 접재. 요 두 상을 단락시키면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다 BC상입니다.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어떻게? 아주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걸 이용해서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임피던스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다. 그 임피던스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한다?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 대한 대칭분 회로로서 분류를 해줘야 된다. 그럼 그 분류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겠다. 그게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류를 하는 방법들이 뒤에 나와 있고 그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그 임피던스들을 막 복잡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보시면 되고,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단자가 고장 지점이 되므로 그 단자로부터 이때 고장에 상당하는 회로를 만들어주면 된다. 회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게 등가 회로라는 얘기죠. A상만이 지락하였을 경우 일선지락 고장 같으면 A 단자로부터 대지까지 전선 연결해서 접지시켜주면 되고, 이 밑에 내용입니다, 다. 실제 고장 전류와 일치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은, BC상의 이선지락 고장이면, 밑에 있는 그림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은, 밑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보는 요 그림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고장 전류가 어떻게 된다? 요거 딱 나와야죠. 일선지락 전류에. 고장 전류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고장점으로부터 단자를 본 계통 전체의 영상, 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계산해 줘야 된다?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회로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임피던스가 흘러주는, 전류가 흐르는 회로가 임피던스 회로라면서요. 전압 강하니까. 송전 계통은 영상 전류가 흐르는 영상회로, 정상 전류가 흐르는 정상회로,
역상저류가 흐르는 역상회로를 3개의 대칭분 회로로 분해해서 계산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시면은 아까 그런 등가회로가 나오면은 그걸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끄집어냈다 이겁니다 지금. 그냥 일반적인 발전기 단락전류 고장 계산이 아니라 송전선의 고장 전류 계산에서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을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거죠. 고장 조건에 따라서. 일선지락 전류는 Z0, Z1, Z2가 흘러가는 임피던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I0, I1, I2가 흘러가는 임피던스 회로가 다 틀려진다면서요. 그게 뭐라고요? 대칭자법에서 그걸로 다 분해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장점의 대칭분 전압과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선 대칭자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회로도 3개로 분해를 해줘야 된다. 그럼 그 회로가 뭐가 있냐? 대칭분 회로 첫 번째 영상부터 나온다고요. 영상분은 뭐라고요? 삼상 1회선 송전선에 ABC를 일괄하고 이것과 대지 사이에 단상전원을 넣어서 영상분은 단상분입니다. 단상전원을 넣어서 단상계로를 흘려주고 그 단상계로가 흘러가는 범위가 영상회로가 된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영상전류는 변압기의 저압축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내부를 순환해서 외부로는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영상전류가 바로 3고접화 전류입니다. 정상분이 V1, V2, V0라고 했죠. 고접화의 차수도 보시면 고접화 차수가 잠깐만요. 정상분이 1, 2, 0 이렇게 나옵니다. 그 4차수가 정상분, 5차수가 역상분. 아니 반대인 것 같은데? 5차수가 정상분이고요. 1, 2.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1, 2, 3, 고주파에서 4, 5, 6, 7, 8, 9. 이게 정상이고요. 이게 역상이고, 이게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1고주파가 정상분이고, 2고주파가 역상분이고, 3고주파는 영상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3고주파 부분이 안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델타 결선 해주면 3고주파가 순환전류로서 없어진다. 여기 역상분입니다.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 순서적으로 외우면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써보셔야만 됩니다. 정상, 역상, 영상인데, 말로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순서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정상, 역상, 영상.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오니까. 델타 결선의 내부를 순환해서 된다. 영상으로는 발전기라든지 부하의 정수는 포함되지 않고, 왜 아까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양쪽에 돼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변압기의 임피던스까지만으로 구성된다. 근데 이 변압기 임피던스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중성점의 접지장에는 한 상의 영상전류의 3배가 흐름으로 요 중성점 접지장을 RE에서 3RE로 바꿔줘야 된다.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지락고장 시에는 선로 인덕턴스로는 뭐라고 할까? 대지를 기록으로 하는 인덕턴스를 쓴다고요. 그래서 1회선 송전에서는 3.5배, 2회선 송전에서는 7배 정도가 나온다고 설명드렸죠? 그런 내용들도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어디 나왔다고? 4장에 나와있다고요. 또 이 내용이 또 어디 나왔냐면 2장에도 있습니다. 3.5배, 4배 이런 것들이. 예? 1회선 송전설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나중에 어떤 그림을 그려줘야 되냐.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V0, Z0가 있죠. 세대 I0로 흐르죠. 영상분이 흘러간다는 회로가 영상회로입니다, 지금. 영상회로가 영상분이 흘러가니까 I0 흘러가죠. 각상을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3I0가 흐르다 보니까 여기 RE 쪽에 이렇게 흐르는데 이걸 등가회로로 그리다 보니까 V0에 Z0가 들어가고 이쪽은 A 쪽으로 흘러가니까 I0A고 이쪽은 I0B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I0 흘러가죠? 요거하고 등가회로 해놓고 이쪽으로 이제 흘러서 가니까 여기는 ZTA가 있고 요거는 RE인데 3배가 된다면서요. 3배가 되고 여기 부분은 무시한다고요. 나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등가회로를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직병렬로 더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치대를 합산을 하고 더해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되고, 전류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요게 예제 문제에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정상회로는 뭐라고요? 고장점으로부터 본, 보시면, 단자 ABC의 상회전 방향의 정상인 삼상평행전압을 인가해서 I1, A 자승, I1, A, I1. 정상분에 대한 부분이 상회전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A상에는 I1의 전류가 흐르고, B상에서는 A 자승 I1에 대한 전류가 흐르고, C상에서는 A I1의 전류가 흐르는 게 바로 그게 정상분 아닌가? 정상분인데 이게 뭐라고요? 삼상분이라고요. 삼상분. 평행된 삼상교류를 흘려줬을 때 이 삼상교류가 흐르는 범위가 정상회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로의 중성점에는 접지저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RA는 이게 틀려지는 거죠. 아까하고 틀려지는 부분. 그럼 정상회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발전기하고 이 변압기의 이쪽 부분하고 여기 부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그림을 볼까요? 여기 Z 지원이 뭐죠? Z 이 부분이 뭐죠? 다 들어가 있죠? 아까는 여기 부분에 3REA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 REA가 빠진 대신에 얘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볼까요? 3REA가 들어가고 여기 부분이 빠졌었죠? 이 REA가 빠진 대신에 여기서는 이 REA가 빠진 대신에 요게 들어갔다고 요게 이렇게 요게 들어가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얘는 삼상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면 되죠. 중성점 접지장은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게 전류는 대칭 삼상 교류이기 때문에 중성점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여기는 이 회로의 중성점 접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뒤에 여기 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원 측의 발전기나 부하 측의 전동기에선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발전기의 정상 임피던스, 부하의 정상 임피던스, 변압기 임피던스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왔죠. 아까 지락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떤 인덕턴스하고 어떤 정정 용량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지죠. 여기는 선례정수는 삼상전류가 흐르니까 평상시에 작용 인덕턴스하고 작용 정정 용량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정도고요. 다 더해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다. 발전기하고 여기 부분이 추가됐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가 추가됐다. 어차피 병렬로 연결하는 건 똑같습니다. 양쪽으로 병렬로 보는 거니까. 역상회로는 A, B, C 상에 반대인 역상 삼형 평행 전류를 인가해서 삼상전류를 흘려줬을 때 흘러가는 범위가 역상회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틀려지겠죠. 예? 나머지는 다 정상이라고 똑같은데 이것도 똑같은데 아까 그 벡터적으로 흘려지는 그 전류만 흘려진다는 얘기죠. I1이 아니라 I2 전류를 흘려주고 I2 전류를 흘려주고 A자에서는 I2 전류를 흘려주고 그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역상이다 보니까 2라고 썼습니다. 그냥 2 1, 2, 0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고장전류 순식값 계산할 경우 가도 임피던스를 써야 되는데 Z1이나 Z2나 같다. 아까 얘기했죠. 정상이나 역상은 거의 같다. 예? 영상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거는 이제 회전기가 아니었을 때 정지기였으면 거의 정상, 역상, 영상은 같은데 회전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케이블 같은 경우 배치에 따라서 인덕턴스 값이 틀려지니까 대지기로 같은 걸 생각할 때 인덕턴스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고장전류 값이 틀려진다. 임피던스 값이 틀려져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요. 예제 7-11번 전력공학 연습 문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0km죠. 여기까지 여기는 얼마죠? 45입니다. 45. 거기서 이제 계산한 걸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90으로 한 다음에 나눠서 2를 또 했을 겁니다. 여기서 또. 예, 300MB. 300MB를 다 환산을 해줬으니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선로의 작용 인덕턴스는 1.3이고 Z1의 4배. 근데 킬로미터는 90km. 그러니까 이건 뭐죠? ZXL은 뭐죠? 2파이 FL이죠?
2파이 F 60Hz L이 뭐라고? 1.3인데 그게 90km니까 그거를 저항으로 계산했더니 44.1ohm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영상 임피던스는 이걸 4배겠죠? 이따가 또 나오니까. 예, 이거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고쳐야 되니까. 뭐? 300MV를 고쳐줘야 되고. 얘는 1호사 측이니까 10kV 자석내 PZ. 뭐야? Z가 뭐라고요? 44.1ohm 나왔죠? P는 뭐라고요? 300MV. 10. KV가 뭐라고요? 154kV. 그러니까 55.8이 나왔다 이거죠. 예? 그 55.8인데, 거기서 보시면은, 이 44.1은 90km일 때 그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거의 4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4배를 한 겁니다. 이거 4배 한 겁니다, 그냥. 문제에서. 얘는 정상이나 역상 임피던스고 얘는 영상 임피던스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선로를 계산할 때는 이 55.8이라는 게 뭐라고요? 90km 기준이니까 40km를 하려면 2분의 1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30, 12, 이게 뭐냐? 여기 뭐 발전기가 30, 여기 30이었죠. 그 다음에 변압기 얼마? 12. 그 다음에 케이블이 얼마입니까? 아까 55.8인데 반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2분의 55.8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양쪽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계산해 보시면은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계산한다 이거죠. 영상인데 얘도 영상 부분이죠. 근데 영상 부분을 계산할 때 어떻게 된다? 발전기 부분 빼라고요. 발전기 부분 빠졌으니까 30이 빠졌습니다. 변압기 부분 들어가죠. 케이블 부분 들어갔는데 케이블 부분 뭐라고요? 223.2를 2로 나눠야 되겠죠. 4배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 정상분, 역상분을 계산한 거고, 이건 영상분을 계산한 겁니다. Z1B, 이건 정상분이죠? 그럼 B쪽으로 본 겁니다, 지금. B쪽을 봤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쪽부터 본 거죠? 케이블부터. 케이블 보고, 변압기 보고, 전동기 보면 되죠. 예? 전동기가 이따가 40%니까 40%인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케이블 2분의 55.8, 변압기 12, 전동기 4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40 빼면은 똑같죠? 여기나 여기는 변압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합성 리액턴스는 이제 더하고 양쪽으로 임피던스를 다 봐줘야 되니까 더했고 또 영상 임피던스도 또 더했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어떻게 된다? 요 값 나왔으면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X1이나 X2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100I인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요 값이죠. 이걸 다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00IN 하니까 825가 나왔고 IG는 뭐라고요? 요 세배값에 전류라고 했으니까 2475A가 흐른다라는 걸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해보면 쉽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계시면. 예제 7-12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계산해야 되는 게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양쪽이 같았죠. 그러니까 더하기가 쉬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3권선을 갖다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3권선을 갖다 놓다 보니까 3권선을 또 등가해도 해줘야 되고 얘 부분 해줘야 되고 얘 부분 해줘야 되고 얘 부분 해줘야 되고 막 더 해줘야 되는 게 많다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생략해놨죠. 보통 사람들이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간단하게 제가 흐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이거 하면 끝납니다, 그냥.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어딨냐? 예제 3-142번 전력공학 연습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약간 답은 틀린데 수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뭐 수치상으로 여기 뭐 56.6이 나왔다. 그럼 거기는 59.8이 나왔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계산상에. 계산기를 소수점 둘째짜리 하냐 셋째짜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틀려지는 것 뿐이고요.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문제가 시선에서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럼 뭐라고요? 아까 정상분, 역상분, 그 영상분에 대한 것들을 다 봐줘야죠. 그때 왜 정상분에 대한 회로를 계산해주고 여기 정상분에 대한 회로를 계산해서 그거를 직병렬로 합산해가지고 여기에서 흐르는 정상분에 대한 임피던스를 계산해야 되고요. 또 역상분에 대한 것들은 거의 같겠죠. 영상분에 대한 것들 계산할 때 얘는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얘는 보면 안 되겠죠. 얘 조상기 보면 안 되고 얘 보면 안 되겠죠. 변압기 걸선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치값이 틀려지더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도 나온 건 뭐냐? 영상 임피던스는 4배다.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대제장은 0.15kB다. 기준 용량은 100MV 별로 얼마다. 요거 부분 XPS, 요거. 3권선에 대한 부분이 12.9, 7, 8.3이니까 그걸 2권선으로 환산하게 되면 또 틀려지겠죠? 요쪽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거는 보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만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때는 X, 여기 뭐 PST다. 그러면 ST만 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부분만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100MV입니다. 예. 100MV입니다. 예. 100MV입니다. 예. 80MV입니다. 예. 60MV입니다. 기준이 틀려지겠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되고요. 예. 154kV입니다. 예. 140kV입니다. 예. 66kV입니다. 전압도 틀립니다. 나중에 154로 여기 계산하실 때 154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140kV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숨어 있는 게 많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예, 400옴, 400옴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154kV를 먼저 환산하면 이 40옴짜리. 그리고 154로 환산하니까 여기 94.9옴이 나왔고, 여기 부분을 환산하니까 23.7옴이 나왔고, 여기 400옴을 했으니까, 여기 선로 임피던스, 얘 부분이 200km, 얘 부분은 100km.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계산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건 3권선 변압기의 연립방정식 풀어줘야 되니까, 풀었더니 각각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것도 풀어보시면 되고요. 네, 조상기 부분은 이렇게 나오더라. 또 부하 측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앞에서 했던 그런 부분은 다 임피던스를 오음으로 환산을 해준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고장점 선로전압이 얘는 154였죠. 얘는 부하 측이 140이죠. 얘는 지상부하니까 마이너스를 써준 겁니다. 아까 이 부하가 지상부하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림을 그렸더니 정상이나 역상 부분은 똑같다고 그랬죠? 여기 X 값이 들어갑니다. 영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RX 값이 빠져버립니다. 요 XS부터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예? XS부터, 요 T부터 빠지고, 요 T 값이, 요 S 값이 빠진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3권선 변압기니까, XP, XT, XT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XP하고 XT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 S상부터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은 날아간다. 그럼 요 T상의 여기 부분에 접지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부분 날아가겠죠. 발전기 부분.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영상분해 T0가 나오고 3배 R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임피던스 부분, 요거에 대한 임피던스를 직병렬로 환산해가지고 해주면 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요걸 더한 다음에 요걸 또 이 병렬로 더한 다음에 이걸 또 더해주고 그거하고 그걸 또 해줘야 되니까 복잡해지겠죠. 그 복잡한 게 이게 나온 겁니다. 이제 복잡한 게. 막 더하고 곱하고 해서 합성 임피던스 더한 다음에 그걸 또 더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계속 더해서. 영상회로에서는 3배를 해주죠. 400에 대한 3배를 해주죠. 이래서 A쪽, B쪽을 이렇게 봐서 그걸 또 병렬로 더한 다음에 했더니 이렇게 복잡해지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왜 4배가 됐냐? 문제에서 4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상 임피던스는 4배라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0.1은 뭐냐? 대지에 100km가 있다고 그랬죠? 그 수치들 그냥 쓴 겁니다,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기다가 이 수치가 뭔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락점은 뭐냐? 3I0죠. I0라는 건 뭐죠?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인데 거기다 3배만 해주면 된다. Z0, Z1 이 부분은 다 앞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왜? Z1하고 Z2는 같고 Z0는 이렇다. 그러면 여기 153 나누고 루트 3 나왔죠. 그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겠죠. 영상전류는 또 임피던스에 비례해서 뭐 분리한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왔으니까 이것들을 펴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상 불평형 전류를 A, B, C라고 할 때 대칭분 전류를 구하는 계산식을 보이고 그 물리적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거 25점짜리로 나왔을 때 대칭좌표법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평형고장과 불평형고장 이게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해법을 설명해라. 이게 대칭좌표법이죠, 다. 예?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예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하나짜리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이건 아주 쉬운 거고요. 이런 것들은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런 게 이제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면은 그게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갔더니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죠. 이렇게. 예? 여기도 병렬을 해줘야 되고 조금 더 복잡하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거 직병렬을 요 중간에서 이제 지락사고가 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Y를 또 델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25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단락질로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 그 워밍업으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오진 않고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뒤로 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25점짜리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요런 게 이제 25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죠. 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회로 다 그려줘야 되거든요. 예? 왜? 전체적인 걸 다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왜? 수식적으로도 풀어야 되지만 이론적으로도 그 내용을 써주고 난 다음에 수식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2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좀 어렵고. 이것도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 가운데서 사고가 났겠죠? 예? 여기 지금 킬로미터가 나왔나요? 여기 중간에 선로에 대한 리액턴스 부분이 정의가 됐네요. 정의가 안 됐네요, 여기. 예? 여기 부분은 없이 저기가 됐네요. 예? 근데 요거를 X0A는 얼마, X0B는 얼마라고 아예 정의를 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푸시면 되겠죠. 요거에 대한 그 해답들은요, 다 이제 그 연구반 교재나 그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먼저 기본선을 이렇게 끝내고 여기 보시면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칭좌표법에 의한 고장계산에서 설명하시오. 평형고장과 불평형고장 뭐다? 아까 물어봤던 문제죠. 예? 연습 문제 있던 내용 아닙니까? 대칭좌표법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안에 A라는 부분 안에 이런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회로가 다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분해를 해가지고 풀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전압을 표현해서 나중에 원하는 그 미지량을 산출하는 게 대칭좌표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류 전압에 관련된 조건에서 대칭분을 이용해서 발전기 기본식을 넣어서 실제 전압 전류 값을 계산한다. 이런 부분 설명되어졌고요. 발전기 기본식 유도할 때 사실 여기에 아까 기본서에 있었던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런 그림들도 더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발전기 기본식 하니까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등가위로. 왜? 내부 전압 강화를 가지고 이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 내부 전압 강화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다 EA. 벡터 다 찍어주고요.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제 써주시는 훈련을 해주셔야죠. 예? 1, 2, 3, 4. 보기 좋게 일단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1식과 2식을 대입하면 딱딱 끊어주고. 예? 요런 그림. 아까 뭐라고요? 이런 그림들도 저기 대칭좌표법에 그림을 그려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그려주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딱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합해지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필요하면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여기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얘 부분이 1 플러스 A 자선 부분이 이렇게 돼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요거 곱해서 동그라미 했던 게 이렇게 나온 건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선지락실 때 기지량 당연히 이런 등가회로를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등가회로에서 A상의 지량이 나오고 거기서 유도가 된 거 기지값 미지값 나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표로 표현을 해주시면 좀 더 보기가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표로 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발전기 기본식, 지락전류, 그 다음 VB, V 부분을 쓰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되고요. 이선지락식, 기지값, 그 다음에 대칭분자값, 전류 해가지고 쭉 계산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선지락 때 좀 복잡한 게 요게 지금 막 그 변수가 두 개씩을 곱하다 보니까 두 개를 곱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결론값은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죠? 요 값은. 요 값도. 예? 근데 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이 요게 좀 헷갈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요런 부분들이 좀 헷갈려서 그런 겁니다. 예, 해보면 되는데 이게 하다가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식을 잘못하면. 그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대충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답안지를 쓰시면 된다 이거죠. 왜? 중간에 한번 막히면은요. 멍해져가지고 시간을, 왜? 넘어가야 됩니다. 막히면.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는 첫 번째다 막히면 시간을 버려버립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고장전류계산 잘 아니까 딱 쓰는데 중간에 한번 막혀버리는 겁니다. 아, 이거 써야 됐는데 내가 다 아는 건데. 거기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남겨놓고 바로 넘어가서 뒤에 것도 쓰다가 나중에 쓰다 보면 또 생각나거든요. 그럼 그때 돌아와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 문제는 한 3번째 정도 푸시라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선 단락시, 단락전류와 A상, B상의 전압을 계산하시오. 이선 단락시 그림 그려주고 이런 기지값 조건에서 딱 I1하고 I2, V1하고 V2 아까 보셨던 그걸 딱 적은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2페이지 정도 되죠, 보통.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거하고 이제 뒤에 보시면 3상 단락전류, 2선 단락전류를 비교하는 것들은 좀 더 되겠죠. 3상 단락시 단락전류. 한 페이지면 끝납니다,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면은. 한 페이지 하나 끝나죠. 이거 25점짜리를 안 묻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3상 단락전류, 2상 단락전류 비교해라. 그러면, 2상 단락전류하고 3상 단락전류를 한 다음에 그 단락전류 비교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성간 단락 전류가 개방상의 전압 단자하고 단락 단자 간의 2배의 전압차가 생기는 걸 증명하시오. 여기다 플러스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2페이지 좀 넘어가겠죠? 그게 이제 단골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니까 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같아도 수치만 들어간 겁니다. 요거 세대 병렬로 연결한 거니까 3분의 20을 해가지고 7%를 해서 그냥 딱 더해주면 되죠. 어렵지가 않고요. 다 병렬로 연결하는 거니까 임피던스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2대. 2대인데 용량이 틀려집니다. 요게 뭐냐면 다 연구반에도 나와 있고요. 이게 다 전력공학 연습에 나와 있는 고장전류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공학 연습책을 안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보다 보면 거기서 나올 만한 문제들만 딱 뽑아서 그 교재들에다 다 실어놨습니다. 전력공학 연습을 보면 이제 틀린 답안지들도 좀 있습니다. 요거는 100MV, 얘는 50MV니까 그걸 환산해줘야 되겠죠.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100MV가 2개가 있으니까 50MV짜리를 100MV로 환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100MV로 환산을 해버린 겁니다. 얘가 12%니까 24%로 되죠? 요거, 뭐 이렇게 20%가 되죠? 나머지는 그냥 썼으니까 2개만 환산하면 되니까 편하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임피던스 맵을 그려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 차단계 용량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서 하고 났을 때 이런 부분은 임피던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을 계산하시면 되죠. 왜? 얘 병렬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직렬로 되죠. 이쪽은 전류가 안 들으니까 병렬 개념이 아니니까 그런 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병렬로 해서 이제 가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다 이렇게 등가위로 그려주고 싶어요. 얘도 등가위로. 아까 보셨던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 등가위로를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들도, 얘는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게, 이런 행렬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좀 복잡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행렬로 해서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복잡한 것 뿐이고요. 이것도 그냥 더해주시면 되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것들도 아까 그 예제에서 보셨던 그런 식입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거를 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요걸 증명하라. 요게 25점짜리로 나오면은 그걸 그림을 다 그려주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영상회로 그려주시고, 등가회로 그려주시고, 정상회로 그려주시고, 등가회로 그려주시고, 정의 내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개념은 쉬운데 쓰려고 하면 안 써진다는 얘기죠. Z0 A가 Z 이제 이거 써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시면은.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죠. 이것도 안 써보니까 안 그려지는 거죠. 다 똑같은 그림인데요.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이제, 영상 부분, 그 다음에 정상 부분을 가지고 회로를 구성해서 거기서 계산된 요 값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한다. 그 차이뿐이 없습니다. 송전망일 때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의 회로를 끄집어내서 그 임피던스를 가지고 대칭좌표법을 사용하는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90km짜리였나요? 이건 100km로 돼 있네. 50km로 계산하면 되겠죠? 반으로 어차피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얘도 똑같은 유형이죠? 반으로 나눠서 비슷한 겁니다. 얘는 이제 그 전력공학 연습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책 같은 데 나와 있습니다. 154에서 22,900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전선로 쪽에서 고장전류 계산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요거는 왜냐면 여기서 사고가 났으니까 이게 T형이죠? 예? 파형으로 바꿔줘야죠. 그래야지 이제 전달함수가 하나가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요 델타가 Y로 바꿔지는 게 여기 뭐냐 결국 이제 T형 부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등가를 구성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죠. 여기 델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하나로 여기 부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중요하지가 않고 단락줄의 증대 원인과 감쇄 대체, 예? 경감 대체 아까 얘기했죠? 그런 부분을 쓰는 게 문제입니다. 한류일렉트를 사용하고 있다. 단락줄의 억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델타를 또 Y로 바꿔주는 부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F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더하고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반 교재도 한번 보시면요. 연구반 교재는 조금 더 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 이렇게 나왔죠? 지금 배우셨던 겁니다. 영상회로 결정하는 부분, 예? 정상회로, 역상회로 갔죠? 대칭좌표법 이런 그림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예? 이런 그림. 그리고 이런 그림도 그려주시든가. 아니면 아까 그 외 그림들이 있었죠? 아까 전류에 대한 조건, 전압에 관련된 조건, 그 다음에 대칭좌표법을 해가지고 분해서 발전기 기본식을 넣어서 원하는 부분을 한다. 그런 것들도 그려주시고, 아까처럼 나눠졌던 이런 부분도 그려주시고, 그림을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대칭좌표법에 설명할 때도. 발전기 기본식, 그림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림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그려주셔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저항 넣어가지고, 단자 전압 강화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 벡터도 좀 넣어줘야 되고, 예? 이거 쭉 풀었으면 어려운 것처럼 보였는데 아까 보시면 어렵지 않죠? 순서적으로 그냥 가면 되니까. 이렇게 쭉 나간다. 결국은 뭐다? 이거를 지금 표기를 하기 위한 게 발전기 기본식이다. 임피던스 등가 변화 델타 Y로 바꿔지는 부분들.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일선지락 고장식. 그림 그려주고 고장 조건, 고대 발전, 대칭분 전류, 전압, 발전기 기본식, 그리고 원하는 전압 전류값. 이렇게 계산한다고 돼 있었죠. 지락정을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조금 틀려지는 게 VA는 RF, IA가 되죠. 왜? VA가 0이 안 된다는 얘기죠. 0이 안 되고 RF에 의해서 IA에 흐르는 만큼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여기 I0는 아까 4배 2A였는데 여기 3배 RF가 된 겁니다. 왜? 저항되면 그 값의 3배가 된다면서요. 이게 아까 그 RD 값이 3배가 RF 되듯이 이게 된 겁니다. 그냥 그거 이 3배가 없어진 건데 요거 3배는 똑같이 나옵니다. 왜? I0에서는. 요거만 늘어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리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또 아랫부로 접시되고 여기는 또 아래로 접시다. 두 개가 있죠 또. 그러니까 좀 다른 유형의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시상이 지나갔다. 시상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A상에 대한 지압 전류를 A만큼만 돌려주면 시상에 대한 지압 전류가 되겠죠? 표현할 때. 결론은 다 넘어가고 결론만 보자 이거죠. 시상에 대한 지압 전류는 3i 제곱인데 Z1, Z2, 2분의 2a인데 3배 2a라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A상에 대한 지압 전류라고요. A상에 대한 지압 전류를 A만큼 돌려주면 C상에 대한 지압 전류라고요. A만큼. 나머지 결론 빼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몫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내용만 알면은 되니까 이선 지압 고장 임피던스 2개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임피던스 막 2개 해가지고 나온다고요. 이렇게 예? 여기 다 설명드렸죠. 결론 왜 되는지 이제 풀어서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간단하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 정도는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서는 근데 이거는 기본서가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등가이러고 넘어가고요. 이건 뭐라고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25점짜리. 성간 단락줄과 삼상 단락줄의 2분의 루트 3배가 됨을 증명하고 전압은 2분의 1이 됨을 증명해라. 이렇게 같이 나온다고요. 25점짜리로 쓰기에는 이 정도가 돼야지만 좀 괜찮다. 이렇게. ZF를 통한 이선 단락고장. 좀 응용된 겁니다. 응용된 자료들을 넣어줬으니까. 고장전류 종류, 아까 보여드렸죠.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건 IC에서 기준으로 IK, IB,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IP, 이런 내용들. 이건 보시면 되고, 단락용량 억대 대책,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SCL, 이건 넘어가고요. 비접지 계통, 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유형의 문제들. 여자들 흡전류,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 고장전류 계산 문제들이 이제 이 앞에서 봤던 유형의 문제들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아까 보셨던 똑같이 나옵니다. 100km 똑같이 나오고요. 다 설명드렸죠. 예제에 있던 문제들 이런 것도 90km 또 나오죠. 여기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40, 40 이렇게 20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3개짜리가 아까 또 보셨죠. 이런 것들 요거 BC상이 단락됐을 때 요거 넣어서 계산하는 거 다 나온 겁니다. 지금 요게 XE가 이제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틀려지겠죠. 그 XE 값이 얼마냐? 송전선의 2고 얘가 4다. 예? 요게 이제 또 틀려지겠죠. 접지 리액턴스 15%니까. 요거에 3배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런 부분이 또 요쪽에 하나만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저번에 관연도 문제라고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86회 때. 그러니까 84회 때 나왔던 거죠? 요거. 여기 전압이 걸리면 이쪽으로 전압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변화돼서 여기에 얼마가 걸리느냐.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한 거죠. 또 다른 식으로. 전류로. 여기 아까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온다고 그랬지, 제가. 정렬을 해가지고 15.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복잡한 부분들. 5.45 PO. 요것도 지금 결과적으로 가운데 부분에서 나왔을 때 나오는 부분의 문제라고요. 다 이렇게 Y를 이런 식으로 변환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응용된 부분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 넣어가지고 양쪽 회로를 이제 아까처럼 보셨던 것처럼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으로 분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인다는 얘기죠. 아까 IP, IB, IK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 델타를 Y에 대해서 바꿔주는 부분들. 여기 중간에. 아까 이거 나왔죠? 200km, 100km, 140, 66. 틀려진다고요. 여기 보시면은 결과가 얼마냐면은 56점, 근데 얘는 59.86이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예제 7-12번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똑같이. 이런 것들도 또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반에는 더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런 거구나, 이제는 감은 잡으셨으니까, 기본반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 방향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연구반에 가서는 이 연구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요령이 있습니다. 저걸 이제 풀어가는 요령들이.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을
아셨을 때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만약 연구반에서 배우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기본서에 있는 자료들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8장 안정도입니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